네, 안녕하세요. 예, 6주차 1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진도가 한 2주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이 과목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어려운 그런 프로그램 실력을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으로 정평이 나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면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앞자리에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앉고요. 그다음에 뒷좌석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앉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요, 대답도 잘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위권 학생들이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춰서 진도를 이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중간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그 중간 학생들이 그 쫓아오는 물론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이제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잘 집중을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는 처음이긴 하지만 이 과목이 비대면 수업을 할 바에 굉장히 좀 진도는 천천히 나가더라도 좀 이렇게 좀 쉽고 아니면 자세하게 예,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진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 진도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서부터는 아마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이제 혼합형이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대면 수업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한테 이제 그 뭐죠? 예, 좀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만 그 다음서부터는 뭐 이제 좀 미리 예, 내가 이것을 이런 내용을 할 거니까 조별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실습 시간에는 조별 그 뭡니까 그 저거를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물론 제가 강의용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서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서부터는 이제 강의 자료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에 이제 그 실습하는 자료를 올리겠는데 여하튼 실습 시간에는 내가 실습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미리 조별로 실습할 내용들을 먼저 스타디를 해가지고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은 질문 받는 형식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진도를 좀 빨리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별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진짜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별 과제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수업 활동 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UI가. 수업 활동 일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해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은 금요일까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이미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천천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형식이 있잖아요. 여기 제출 양식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예, 요걸 클릭해 보시면 학생물 산출, 토의 토론, 개별이 아니고요. 팀별 제출을 예, 다운받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교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반 쓰시고요. 수업 일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제출하는 제출하는 그 날짜의 그 대면 수업 일자로 쓰시면 될 겁니다. 대면 수업 일자를. 그 다음에 팀명 쓰시고 1조, 2조 이런 거 쓰시고 첫 번째는 반드시 조장 이름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의 토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get addr info가 미리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get addr info 함수라고 여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의 토론은 여기 이제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 강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좀 하라고 그죠? 그 부분을 여기에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미리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미리 준비하시고 거기다 쓰신 분들은 예, 첨부 파일 참조라고 해서 여기 그죠?
첨부 파일 참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파일을 따로 또 첨부해서 이제 저기 뭐죠? 그 압축을 해갖고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 적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 뭐 여기 수업 이런 거는 뭐 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뭐 쓰셔도 되고요. 이 수업 활동 일지는 반드시 팀장만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지금 다 제가 이제 팀을 나눴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벌써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팀이 쭉 이제 열어보니까 팀장들 이름이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오늘 내가 팀장을 선정한 그 조가 있는데요. 이 4조인데 4조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뭐 제가 팀장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꿔드릴게요. 근데 현재 아무도 팀장하겠다는 말이 없고 아무런 뭐 응답이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이제 과제를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조별 과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이제 그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출한 사실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들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지난 학기에 팀장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상욱이 같은 경우에 이제 팀장 했었죠. 그래서 이 같은 분반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여기 우상욱 군에게 이제 알려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분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여기는 지난 학기에 그 했던 친구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서로 이제 물어보면서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주차에는 아무래도 좀 처음 내는 거라 여러 가지 뭐 지금 당장은 내가 1주차 내는 과제에 대해서 평가해서 점수에 반영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 보시고요. 내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뭐죠? 그 대면 수업할 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팀별로 경우에 따라서 좀 이상하게 좀 성의 없게 할 경우에는 팀별로 내가 좀 확인을 할 겁니다.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좀 이번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램 실력 뭐 꼭 네트워크에 뭐 프로그램 실력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프로그램 실력을 늘리는 거니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좀 더 좀 착실하게 해서 좀 전부 다 대부분이 한 B학점 이상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8분이나 지났네요. 이번 주서부터는 TCP 서버 클라이언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이제 IP하고 포트 번호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가장 쉬운 TCP의 서버 클라이언트 기본적인 것서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여기 서버가 있고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겠죠, 그죠? 여기 클라이언트 두 대가 있네요. 클라이언트 넘버 1, 클라이언트 넘버 2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그 HTTP에 의해서 뭐 get HTTP 1.1에서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날라가죠. 이건 클라이언트가 아니네요. 이게 이제 다시 이게 반응을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먼저 서비스를 요구하는 애가 서비스죠. 서비스를 요구하는 애가 누구예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그죠? 그래서 나 이런 거 원해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서비스를 해주는 애입니다. 서비스를 해주는 애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죠? 이렇게 주죠. 그래서 얘가 요구하면 응답하고 서비스해주고 요구하면 서비스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죠. 요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P2P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각각이 서버가 됐다, 클라이언트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얘들도 이렇게 통신하는 거죠. 그죠? 서로 1대1 통신이 가능한 거. 이렇게 서로가 통신, 이렇게 통신하는 거죠. 근데 서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하고 아니면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이죠. 자, 이게 조금 약간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한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채팅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채팅 같은 경우에 채시입니다. 채팅 같은 경우에 서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서버를 S라고 표시하고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C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야호 하게 되면은 채팅을 야호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호 이런 식으로 서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반드시 서버로 가야겠죠. 밥 먹었니? 하게 되면 밥 먹었니? 이렇게 서비스가 날아가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고요. P2P 방식은 그렇지 않죠.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내가 P2P로 만약에 채팅을 한다 그러면 밥 먹었니? 하고 보내면 밥 먹었니? 얘도 보내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밥 먹었다 그러면 또 얘가 밥 먹었다 이렇게 보내고 이럴 때는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클라이언트도 됐다가 서버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가 P2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영원히 클라이언트 모드로 서버는 영원히 서버 모드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 서버 클라이언트 모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재 1학기 때는 이번 학기에는 서버 클라이언트만 합니다. 그래서 그럼 P2P로 왜 안 하십니까? P2P도 같은 동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역할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역할에 대해서 코딩을 할 수 있으면 이 역할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게 되면은 금방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가 기본이기도 하고 요거를 먼저 1학기 때는 이번 학기 때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요구하는 애가 뭐예요? 클라이언트고 서비스를 해주는 애가 뭐죠? 서버입니다. 그죠? 이걸 아셔야 되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거고요. 서버 프로그램도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동작을 반드시 시키셔야 될까요? 이거 1번, 2번 어떤 걸까요? 클라이언트를 먼저 동작시켜야 됩니까?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애죠. 근데 서버가 동작하고 있지 않으면 요구해봐야 어떻습니까? 서비스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서버 프로그램을 먼저 동작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먼저 동작을 시켜야 돼. 서버 프로그램을. 먼저 동작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동작시켜야지만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구하면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방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버를 먼저 동작시킬 것 이것을 여러분한테 간곡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서버의 그 서버 클라이언트 핵심 여기 동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뒤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 좀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냐면요. TCP 서버가 있고 TCP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TCP 이건 사실은 요거보다는 좀 더 뒤에 가보면 좀 더 자세한 게 나오는데 나옵니다. 그죠? 요거가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 TCP 서버를 생각을 해보면 자, 서버는 이제 이렇습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서비스를 하는 요구를 받으면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요, 바로 에코 서비스를 할 겁니다. 에코가 뭐죠, 여러분? 영어로 메아리죠, 메아리.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연결을 하고요. TCP니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헬로우 하고 보냅니다. 헬로우 하고 보내면 서버가 다시 이것을 받아서 헬로우 하고 다시 되돌려 줍니다. 똑같은 말이죠.
헬로를 헬로로 보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헬로 보냈더니 헬로가 또 오는 거예요. 그죠? 서버로부터 물론 그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메아리와 같다 이런 얘기죠. 메아리 그죠? 그래서 이제 메아리가 이제 영어로 에코니까 에코 서비스를 하는 서버 클라이언트를 먼저 우리가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 서비스를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는요. 나중에 채팅 서버로 해도 이제 확장해도 잘 돌아가거든요. 예를 들면 서버 지금 현재 서버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밥 먹었니? 밥 먹었다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채팅으로 바뀌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여러 대이잖아요. 그러면 밥 먹었니? 하고 보내게 되면 뭐 밥 먹었니? 밥 먹었니? 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이거는 여기 에코 서비스는 밥 먹었니를 보냈던 애한테만 보내는 게 에코 서비스지만 채팅은 밥 먹었니를 보낸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클라이언트한테 밥 먹었니? 밥 먹었니를 보내는 거니까 약간 변형은 시켜야 되겠지만은 거의 기본적인 에코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에코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래서 에코 서비스를 하는 그래서 이번 학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모든 서버 클라이언트는 에코 서비스를 하는 서버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조금 뭐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서버는 계속 변할 겁니다.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처음에 만든 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다 뭐라고요? 에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에는 서버 클라이언트 하는데 에코 서비스를 하고 서버를 특히 업그레이드 계속 하는 것들을 포커스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클라이언트도 일부 모디파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TCP 이제 서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CP 서버입니다. TCP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TCP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TCP는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뭐가 있죠? 연결 설정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연결 설정 단계. 지난번에 1학기 때 배웠던 뭐죠? 3-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 번 이렇게 악수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 설정 단계에서 어떻게 하죠? 그때 당시에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먼저 연결을 요구합니다. 항상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구를 하겠죠. 서비스를 내가 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어야겠죠. 야, 나랑 통신하자 하고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클라이언트가,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싱크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럼 뭐 여기에다가 또 싱크 어크 그다음에 어크 이런 연결 설정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연결 설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CP는 반드시 연결 설정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게 필요하고요. UDP하고 달라서 두 번째 연결이 되었어. 연결이 되었으면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연결이 되었으면은요.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데 이럴 때 연결이 한번 되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송수신 할 때마다 상대방의 IP 주소하고 포트 번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 설정할 때는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신 UDP는 어떻습니까? UDP는 연결 설정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1번 단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2번 단계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UDP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IP하고 포트번호를 매번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TCP 같은 경우는 전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생각나죠? 전화는 한번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화 걸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받게 되면 그다음서부터는 내가 막 얘기만 하면
즉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데이터만 보내기만 하면 바로 어떻습니까? 상대방한테 뭐 전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UDP 같은 경우에는 우편엽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납니까? 우편엽서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보낼 데이터가 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엽서를 보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주소를 엽서에다 주소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소를 매번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TC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즉 전화가 걸렸으면 일단 전화 연결 설정 전화를 거는 단계가 지나서 연결이 되었으면 그죠? 연결이 되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데이터 송수신할 때는 IP하고 뭐 포트번 상대방의 가 필요 없는 그런 식이 좀 이 UDP하고 TCP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TCP 같은 경우 연결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 송수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분이 조금 넘었네요. 예. 자, 바로 가겠습니다. TCP 서버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사실 윈도우 쪽에서는 저 WSA 스타트업을 먼저 해야겠죠. 사실 그죠? 스타트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DLL을 초기화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1번이 이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end라고 이제 펴서요. 맨 마지막에는 WSA 클린업을 해야겠죠. 이거를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소켓 레벨에서만 얘기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1번이라 안 그러고 이제 앞으로는 요거를 이제 뭐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소켓을 생성해야 되죠. 그죠? 소켓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소켓 생성하는 함수 우리 소켓 함수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해봤죠, 그죠? 소켓 생성하는 함수 반드시 TCP용으로 소켓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소켓 생성하는 함수는 리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켓을 구분할 수 있는 핸들 값이 리턴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타입은 소켓이에요. 소켓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가 핸들 값을 리턴하니까 우리가 저장을 해야겠죠. 대입 연산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메모리에다 저장하니까 메모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s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s속이라는 변수에다가 빡 하고 소켓을 저장합니다. 그죠? 핸들 값을 저장하죠. 그죠? 그러면 소켓은 OS 안에 커널이라고 하는 OS 안에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는 어떤 객체입니다. 그죠? 객체예요. 그래서 이 객체는 우리 프로그래머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 커널에 있는 우리 방금 만든 소켓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의 ID 값에 해당되는 소켓 핸들 값을 어딘가에 반드시 저장해 놓으셔야 되죠. 그죠? 그럼 앞으로 이 ID 값, 이놈의 ID 값을 우리가 저장했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모든 걸 통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켓은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전화기와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생각납니까? 전화기와 같다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그 전화기가 여러 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전화기 하나하나 단말기에 내가 이제 아이디 값을 부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 값이 여기 핸들 값으로 리턴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bi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 bind 함수는 뭐냐면 바로 서버가 사용할 IP하고 포트 번호를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물론 IP 같은 거야 뭐 똑같이 모든 하나의 컴퓨터 안에 우리 서버 컴퓨터 안에 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1, 어플리케이션 2, 뭐 어플리케이션 3가 동시에 돌아갈 수 있죠. 뭐 얘는 PC용 깨톡이고 얘는 웹 브라우저고 얘는 뭐 등등등 그죠? 여러 가지 통신을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라고 할 때는 IP를 어떻습니까? 이 모든 A1, A2, A3 같은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공유하겠죠. 그죠? 같은 IP를 쓰겠죠. IP 주소는 바로 이 컴퓨터 자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은 뭐다?
포트 번호가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포트 번호가 A1도 뭐 예를 들어서 8000번 쓰고, A2도 8000번 쓰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마치 택배를 받았는데, 우리 집에 맞아요. IP가 맞으니까. 우리 집에 맞는데, 내 이름에 내 택배가 동시에 두 개가 온 거예요. 사실은 두 개 오면 안 돼요. 하나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와야 되는데, 그죠? 예, 다른 사람 거이신데, 나한테 이게 내 8000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예, 나한테 받겠죠? 근데 8000번이 또 8000번이 있어요. 여기 얘도 8000번 써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로 줘야 될지, 이쪽 8000번 해줘야 될지, 이쪽 8000번 해줘야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8000번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 즉, 포트 번호를 누군가가 내 컴퓨터 안에서 미리 사용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이렇게 통신해서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바인드 함수의 역할은 뭐냐면, 나 8000번 사용하고 싶은데 포트 번호, 혹시 다른 놈 사용하고 있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어? 사용하게 되면, 예, 여기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그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케이를 좀 해줘. 그리고 예약해줘. 이런 얘기겠죠. 그죠? 나 8,000원 사용했으면 예약해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리슨 함수는요. 리슨 함수는 뭐랄까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요구하는 연결 설정이죠, 그죠? 하는 함수가 바로 커넥트 함수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연결 설정하게 되면 아까 왜 3-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라는 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이 완성이 되면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클라이언트가 한 100개가 동시에 이런 거를 해요. 3-way 연결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100개 중에 한 놈만 예, 연결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99개는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예, 클라이언트는 이 커넥트 함수가 에러가 발생합니다. 연결이 안 되게 되면. 그죠? 그래서 다시 연결하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쵸? 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유저가 어이씨 뭐 이렇게 서버에 접속이 느려 뭐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쵸? 클라이언트 서버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100개 정도가 연결 설정을 하게 되면요. 연결을 수락하면서 이렇게 예, 어떤 메모리에 쌓아 놓습니다. 예, 1번 클라이언트, 2번 클라이언트, 3번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는 메모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얘는 메모리를 확보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하나만 확보하게 되면은 만약에 동시 접속 5,000개가 클라이언트가 빡 들어오면 하나만 예, 성공하게 되고 나머지 4,999개는 예, 성공이 실패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 사이즈가 예, 8,000개라고 합시다. 이 메모리의 사이즈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00개가 동시 접속을 하게 되면 예, 다 오케이 된다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8,000개까지 서포트할 수 있으니까 동시 접속.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일단 연결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액션을 취하게 되죠. 물론 이게 이제 아직 연결만 되었지 서비스는 예, 동시에 이게 동시에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연결만큼이라도 즉 연결 설정만큼이라도 즉 3-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만큼이라도 동시에 다 받아보자 뭐 이런 얘기죠. 뭐 동시라기보다는 약간의 뭐 아무튼 쭉 다 받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받아놓는 메모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3-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연결 설정을 클라이언트가 요구했을 때 연결이 이제 드디어 설정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애가 리슨 함수입니다. 연결 설정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예, TCP 커널이 하는 거죠. 3-way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 커널에서 해주는 거예요. OS 안에서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내가 설명하고요. 이어서 다음 차지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